중년 이후 노화를 늦추는 식습관. 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의학 정보 채널 닥터백입니다. 저는 닥터백 채널의 전문의 닥터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네. 전보다 기력이 떨어졌어.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그렇다면 노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노화를 늦추는 방법, 식탁 위에 있습니다. 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우리 몸은 40대 중후반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피부, 관절, 기억력, 근육, 면역력 모두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퇴화하죠. 노화란 세포가 손상되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외모가 변화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우리 몸속 세포가 달라지고 그 변화는 몸 전체로 확산됩니다. 중년 이후 노화를 늦추는 식습관 7가지. 1.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식사하기. 흰쌀, 설탕,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최종 당화산물, 즉 당화물질을 만들고 이 당화물질은 세포 노화와 만성 질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화물질이 어떻게 노화를 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화물질은 혈관벽의 단백질을 딱딱하게 만들어 동맥경화,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당화되면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며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당화물질이 많아지면 신장, 뇌, 간 등 주요 장기에 쌓이게 되고 이러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유발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세포와 결합하여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당뇨, 치매, 관절염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화물질은 혈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혈당이 높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당뇨 환자에서 만성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도 이러한 당화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에 당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로운 당화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 흰쌀,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GI 지수가 낮은 귀리, 현미, 채소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튀기거나 굽는 대신 삶거나 찌거나 조리는 식으로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수분을 많이 남아있게 요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브로콜리, 블루베리,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당화물질을 줄이는 쉬운 식사법 중 하나로 거꾸로 식사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음식 종류를 바꾸지 않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순서만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원래 밥을 반찬이나 국과 함께 먹고 이후에 과일 같은 디저트를 먹지만 이렇게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아진 혈당으로 인해 당화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노화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먼저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쉬운 예로 밥, 고기, 상추를 먹을 때 상추에 밥과 고기를 한꺼번에 먹지 않고 상추 먼저 먹고 이어서 고기를 먹은 뒤 마지막에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먹으면 맛은 덜하겠지만 노화를 막아주고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꾸로 먹는 게 왜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식사할 때 원래 먹던 대로 밥부터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고, 높아진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지방이 축적됩니다. 그러나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결과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또한 포만감이 일찍 생겨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혈당이 높아지지 않아 인슐린이 덜 분비되면 지방 축적이 감소하고 당화물질 생성이 줄어들어 피부 노화와 혈관 손상을 예방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식사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한식을 먹을 때는 나물, 샐러드, 쌈 채소를 먼저 먹고 두부, 생선, 계란, 고기 반찬을 이어서 먹고 마지막에 밥과 국을 먹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밥을 마지막에 먹되 양을 줄여서 먹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외식하거나 양식을 먹을 때는 샐러드를 먼저 먹고 스테이크, 닭가슴살, 연어 등 단백질 음식을 이어서 먹고 마지막에 빵이나 파스타를 조금 먹고 식사를 끝냅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리면 본격적으로 식사하기 5분 전에 샐러드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샐러드를 먼저 먹고 젓가락을 놓고 잠시 앞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다른 일을 5분 정도 한 뒤에 식사를 하면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밥도 국에 모두 말지 말고 일단 반절만 말아서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이런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식사 후 졸림이 심한 분, 혈당이 높거나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식사법은 너무 느리게 먹으면 오히려 혈당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또한 밥양을 조절해야 효과가 큽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식사 순서 변화가 저혈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꼭 먼저 상의하고 시도하세요. 2. 단백질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기. 50대 이후에도 단백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근육이 줄어들어 기력이 줄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노화도 가속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뼈, 호르몬,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흡수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40대 중후반부터 우리 몸은 해마다 근육이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엔 근감소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 쉽게 지치고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저하되어 호흡기 감염이나 다른 염증에 취약합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의 탄력도 줄어들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몸의 회복력도 저하되어 다치거나 아픈 후에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은 일반적으로 몸무게 1kg당 1g을 권장합니다. 50대 이상에서는 1.5g까지 권장하는 연구도 많습니다. 따라서 몸무게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90g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90g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한 끼에 몰아서 먹지 말고 매 끼니마다 고르게 나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그것이 모두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따라서 한 끼에 몰아서 먹지 않고 하루 먹을 양을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소화가 쉬운 달걀, 두유, 견과류 정도 먹고 점심으로 생선이나 고기, 콩비지찌개 등으로 먹으며 저녁으로 닭가슴살,
두부 샐러드 등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습니다. 계란, 생선, 육류,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두부, 콩류 등의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게 되면 더 좋습니다. 3. 항산화 식품 매일 챙기기. 우리 몸은 지금도 매일 수많은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외선, 오염물질, 나쁜 식습관들 모두가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죠.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 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노화, 암, 치매, 심혈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결국 노화는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의 결과입니다. 산화는 우리 몸이 녹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화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활성산소를 아예 못 만들게 할 수는 없지만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잘 알려진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푸른색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 같은 푸른색 과일은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이런 베리류 과일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뇌 건강, 기억력 개선, 피부 노화 방지에 좋아요. 다음으로 브로콜리나 케일이 녹색 채소 중 항산화력이 뛰어난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나 케일에는 베타카로틴, 클로로필, 비타민 C가 많아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도 아주 훌륭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토마토에 있는 라이리코펜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고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익혀 먹거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한국 사람의 소울푸드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아주 훌륭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알리신은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강황에는 노랗게 보이게 하는 항산화 물질 커큐민이 들어있어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강황을 향신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카오를 70% 이상 함유한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다크 초콜릿도 훌륭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함량이 적은 초콜릿은 식물성 유지나 당 성분이 많아서 좋지 않고 다크 초콜릿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 함유되어 꾸준히 마시면 혈관 건강과 지방 대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4. 좋은 지방을 선택하기.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중 지방 섭취도 꼭 필요합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만이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줄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지방을 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나쁜 지방은 음식을 튀길 때 생기는 트랜스 지방이나 동물성 지방인 포화 지방이 있는데 이러한 지방이 나쁜 이유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방은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지방이나 올리브유, 호두, 아마씨, 아보카도 같은 식물성 지방입니다. 이러한 좋은 지방은 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되며 피부의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간단한 방법은 과자 대신 견과류를 한 줌 먹고 포화 지방 대신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 바로 실천해 보세요. 5.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기. 나이가 들수록 갈증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어 탈수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장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 몸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특별한 일이 없어도 몸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실전 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식사 30분 전 물 마시기, 낮에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추어
물 마시기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마셔서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십니다. 다만 밥 먹기 30분 이전에 마시거나 밥 먹고 나서 2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나트륨 줄이기. 짠 음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수분 배출을 막아 혈압을 상승시키고 많은 양의 나트륨은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한식 음식의 특성상 국물 요리가 많은데 국물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있어 식사할 때 국물을 다 먹게 되면 많은 양의 나트륨을 먹게 됩니다. 또한 찌개, 젓갈, 김치, 라면 등에도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이러한 종류의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물은 적게 먹는 습관을 들여 국에 건더기만 먹고 국물에 밥 말아서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조미료 대신 허브, 레몬즙, 다시마 육수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7. 과식을 피하고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기.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이 오르고 올라간 혈당으로 몸속의 염증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췌장에 대한 부담으로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하루 혹은 일주일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은 단식하는 식사 방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공복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지방이 잘 분해됩니다. 식사 시간을 제한하니 총 섭취 칼로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체중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감소합니다. 또한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어 제2형 당뇨병이 예방되고 좋아집니다. 결국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지고 혈당이 잘 조절됩니다. 또한 일정 시간 단식을 하면 오토파지라는 세포 청소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오토파지는 우리 몸 스스로 손상된 세포 성분을 제거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활동인데 공복 상태에서 이러한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노화가 억제되고 암을 예방하며 신경계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염증은 암, 당뇨, 치매, 관절염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만성적인 건강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어 심장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이 뇌세포 생존, 기억력 향상,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및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16대 8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하루 중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기상과 함께 물 한 잔 정도만 마시고 아침을 건너뛰고 11시에 아침 겸 점심을 먹습니다. 이후 오후에 간식을 먹고 저녁 식사를 7시 전까지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6시간 금식과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 됩니다. 몇 시에 먹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본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1시부터 7시까지 식사를 해도 되고 10시부터 6시나 12시부터 8시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매일 일정한 루틴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아침을 잘 먹지 않은 분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5대2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가 단위가 아니고 일주일이 단위입니다. 일주일 중 5일은 평소와 같이 먹고 생활하고 주말인 2일은
칼로리를 제한하여 여성은 500kcal, 남성은 600kcal 이하로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말에 식사를 많이 하게 되는 생활 패턴이라면 주중에 칼로리를 제한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단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역시 일주일이 단위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 종일 단식하는 방법입니다. 일을 하는 날은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외출하지 않는 주말 하루 정도를 온전히 금식하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장시간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단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탐이 많은 분은 욕구를 자제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이어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체중 조절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분, 저체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단식을 했다는 생각으로 식사량을 평소보다 더 늘린다면 소화기관에도 부담되고 기대했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를 늦추는 라이프 스타일 3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하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둘 다 해야 합니다. 2. 적절한 수면입니다.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은 필수로 자야 합니다. 3.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스트레스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의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명상, 산책, 독서,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